장식 패턴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장식 패턴으로 우리가 만났던 문제를 뭐 나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것 같은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더 다른 방법은 없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첨가물을 하나만 추가한다 그러면 전략 패턴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디먼트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베버리지가, 그래서 코스트를 달라고 할 때 월 코스트에다가 컨디먼 코스트를 추가하면 이제 전략 패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전략 첨가물이 뭐냐에 따라서 전체 가격이 결정이 된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되지만,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컨디먼트를 우리가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먼트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컨디먼트 추가하고 코스트는 이제 요 전체 코스트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OCP나 뭐 이런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식 패턴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 방법 말고, 얘는 전략 패턴은 아니고요. 뭐 근데 얘도 뭐 관계 주입, 근데 하나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냥 선형 리스트에 유지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한, 우리가 익숙한 방법일 수는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장식 패턴이 이 응용, 여기 우리가 이 만났던 커피 응용 예제의 유일한 아주 베스트한 솔루션은 아닌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은, 장식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는 재미난 응용이다. 근데 꼭 장식 패턴만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어떤 응용에서는 장식 패턴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식 패턴의 문제점은 장식 때문에 뭔가 그 장식 대상에 따라서 뭔가 특별한 걸 적용하고 싶을 때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할인 행사를 해서 하우스 브랜드는 75%, 25% 깎아준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장식된 것만 보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애를 장식 대상으로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못 만든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장식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적용하고 싶으면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이 복잡해진 거죠. 필요하게 장식을 해야 되니까 올바르게 장식하는 등 생성할 때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이 생성 과정을 추상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패턴을 활용해 가지고, 생성 패턴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장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장식해 가지고 객체를 반환해 준 형태로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더 깔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가장 바깥쪽 데코레이터가 안쪽 데코레이터를 안 수 있냐,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느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장식 제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죠. 더블 모카까지는 가능한데 트리플 모카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모카로 장식하기 전에 기존의 모카로 몇 번 장식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예제 문제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컨디먼트 목록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OCP도 되는 거고요. 깔끔한 해결책인데 굳이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의견들, 인터넷에 있는 의견을 보면은 이 경우에는 장식당 간의 차이가 너무 단순하다. 계산이 항상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필요하면 몰라도 이렇게 덧셈만 하는 경우에는 장식 패턴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게 behavior difference인지 property difference인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보통은 장식 패턴은 behavior difference를 적용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자바 라이브러리 쓸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장식 패턴은 어디 나타나냐면 이제 입출력 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자바로 할 때도 빠르게 입출력하기 위해서 버퍼 리더를 쓰고요. 근데 버퍼 리더는 장식자예요. 그거는 인풋 스트림을 또 버퍼 리더로 장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장식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입출력에 보면은 컴프레션 스트림, 인크립션 스트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입출력을 장식해가지고 이제 입출력을 할 때 압축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암호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장식 패턴을 만들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안에다가 컴프레션 기능이나 인크립션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필요할 때 내가 압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컴프레션 스트림으로 그냥 포장을 한 다음에 쓰면은 알아서 압축을 해주는 거, 압축도 해제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거는 프로퍼티 디퍼런스가 아니라 비헤이비어 디퍼런스죠. 입출력을 할 때 압축을 해야 되는지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버퍼를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장식 패턴에 맞는 거고, 이 교재에 있는 커피 예제는 좀 단순한 예제다. 그런데 이제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식 패턴을 이해하고 코드를 좀 살펴보는 데는 나쁘지 않은 예제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제 요거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윈도우에서 이제 텍스트 어레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스크롤 페인을 덮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크롤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그 윈도우를 만들 때 스크롤 페인으로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포장했는데 얘로 쓰죠. 근데 얘로 안 써도 돼요. 얘가 그냥 상위 타입인 노드나 뭐 이런 걸로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데코레이터 패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코딩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포장을 해놓고는 얘를 얘 타입으로 받아서 그냥 쓰죠. 쓰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다 그런 데코레이터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다 더 상위 타입, 추상 타입, 노드 뭐 이런 걸로 페인 뭐 이런 걸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이런 패턴을 써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설계 패턴을 배우면 또 하나의 이점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거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설계 패턴을 배우고 요 클래스들은 이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다. 그러면 정확하게 코드를 몰라도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막 이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장식 패턴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로 다양한 핸드폰을 장식 패턴으로 모델링 해볼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장식자로만,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어도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넣는다고 장식 패턴을 쓰기에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가격을 이번에 이제 예제에서 가격을 봤으니까 이 월세방 같은 경우도
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furnished가 됐는지,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격들이 다르니까 그런 옵션들을 뭔가 붙여가지고 가격 계산을 이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제로 가격 계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실제 이 월세방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이게 장식 패턴 했을 때 맞는 건지, 그냥 아, 이 패턴 멋있으니까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깔끔한 솔루션들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냐면은, 장식 패턴을 적용하지 않으면 클래스 폭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뭔지, 가격을 어떤 장식에 따라서 변동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월세방은 더 다른 게 더 목적이면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behavior difference인지 property difference 살펴보고, behavior difference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을 다르게 적용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리고 장식을 통해 확장한 기능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리고 이 장식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장식된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일 장식을 여러 번 장식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아까 봤던 버퍼 리더 같은 경우에는 버퍼 리더로 여러 번 장식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장식 패턴을 만들면 좋은데 이 장식들을 너무 자유롭게 장식해서 쓰게끔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제한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볼 건데, 장식 제한을 그런데 어디다가 구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장식자에 어디다 구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장식. 더블 모카는 안 돼. 아니면 다크 로스트에는 휘블 넣는 건 이상해. 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커피를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디다가 구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고민이 돼야 되겠고, 이제 실습 노트를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장식 패턴에서는 객체들을 장식을 해야 되니까 그 장식하는 부분들이 복잡하면 그 장식하는 것을 사용자가 쓸 때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대신 장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성 메소드를 만들면 그 생성 메소드에다가 필요한 장식 제한도 만드는 게 그 응집성 측면이나 좋습니다. 이걸 밀크에도 만들고 뭐에도 만들면은 장식자들이 응집성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한을 하고 싶으면은 추상 메소드, 그 장식을 해주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고, 그 생성 메소드에다가 그 필요한 제한 기능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실습 노트를 진행하면 살펴볼 수 있고요. 한 가지 그 실습 노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두 개는 새로운 GU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을 했잖아요. 그 전략 패턴과 관찰차 패턴은. 근데 장식 패턴은 GUI로 하지 않고 커피 응용 예제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GUI 안 쓰고요. 그냥 그 기본 커피 예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장식 제한을 추가한다든지, 뭐 비교하는 걸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GUI 실습은 아니다, 이번 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생성 패턴에다가 넣는 게
응집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 관련 리팩토링, 그래서 핵심 기능이 아닌 거 아니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구현하지 않고 장식자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집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디코딩을 한다. 그러면 디코딩이 필요할 때는 장식을 한 애로 처리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딩하는 기능을 이 스트링 노드에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별도 이제 그 클래스로 장식자로 만들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클래스에서 우리가 클래스가 너무 무거워질 수가 있고 그 무거워지는 거를 어떤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도 이런 핵심 기능이 아닌 것들은 장식자로 만들고 그 기능이 필요할 때는 장식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원래 객체대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네. 오이씨, 너무 빨리 끝난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은 스트럭처럴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도 이제 제가 이제 갱어4에서는 패턴을 생성 패턴, 행위 패턴, 구조 패턴으로 나눴는데 생성과 행위는 어떤 목적이냐,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패턴이냐, 객체들이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패턴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성 행위를 나누는데 이 구조는 목적과 상관없이 생김새 갖고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이 생김새, 이 구조, 이 장식하는 이 구조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 패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생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류는 스트럭처럴 패턴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언제 쓰냐? 상속에 의한 제약상에 구속받지 않고 동적으로 객체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새 기능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얘를 요 기능들을 원래 제공했던 기능들을 뭔가 보완하고 싶을 때, 이제 많이 떠올리시면 그 자바의 입출력을 좀 떠올리시면 쉽게 이럴 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요 리팩토링 기능 같은 거, 선택적인 기능들, 핵심 기능이 아닌 것들을 이제 빼내는 거죠.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좀 기능을 필요할 때 추가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꼭 갖춰야 될 기능이 아닌 애들. 객체에 따라서 이제 성격을 달리해주고 싶으면은 그 기능들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무겁게 만드는 것보다는 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 그럼 그걸로 포장해주고 얘는 저 기능이 필요해? 포장해주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추가할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할 때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코딩이 단순해지며 클래스의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예제에서의 커피는 되게 단순해요. 커피는 그냥 다크로스트고 가격이 2,100원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포장해 가지고 필요한 기능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속보다 유연하게 이제 OCP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CP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익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상속해서 만드는 방법,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장식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클래스가 비교적 많이 정의될 수 있고, 디버깅 할 때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클래스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지만, 항상 그렇지만, 작은 클래스들을 이제 일부는 많이 필요한 만큼은 만들어야 되겠죠. 장식자 종류만큼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구현할 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최상위 컴포넌트는 라이트웨이트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퍼블릭 메소드가 적을수록 편해지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적어야 돼. 이 A가. 아까 베버리지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식자를 만들 때 편해지고요. A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최상위 컴포넌트가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식자를 일시적으로 장식해서 쓰고 그냥 끝내는 경우에는 뭐 굳이 그 무겁다고 해서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임만 추가해야 되면 꼭 abstract decorator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 abstract decorator를 정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버리지를 그 장식 대상을 각 장식자에서 유지하지 않고 상위에 유지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습해 보면 많은 기능들을 이 abstract decorator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서 해볼 건데, 이퀄리티 테스팅. 장식자가 이렇게 장식된 객체들이 두 개 있을 때 똑같냐 아니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장식된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얘는 모카 휩 모카로 포장했고 모카 휩으로 포장했으면 둘 다 같은 객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이퀄스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퀄스 메소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습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장식된 순서와 무관하게 이제 똑같은 걸로 장식되어 있으면은 같은 객체. 그러니까 장식 대상이 같고 장식되어 있지만 장식된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걸로 장식되어 있으면은 둘을 비교했을 때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끔 이퀄스 메소드의 구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응용해서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응용해서 장식된 애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번거롭게 이퀄스 메소드를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식된 애를 제거하고 싶다. 근데 얘는 제공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식된 애를 제거해야 되면은 어떻게 하고 그러냐면 새로 장식해라. 뭘 하냐. 원래는 얘는 독립적인 객체잖아요. 장식 대상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쓰다가 뭐 압축하고 싶다가 다시 암호하고 싶다. 그러면 컴프레션을 제거하고 또 여기다가 인크립션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애를 인크립션을 추가해서 또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장치되어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하나 빼내고 싶어. 그럼 이거 번거롭거든. 바깥에 거 빼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이 중간에 어딘가에 모카를 빼라. 그럼 모카는 저 이렇게 장치돼서 중간에 있는데 걔를 빼라 그러면 번거롭죠. 만들면 뭐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연결 구조처럼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건너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차라리 이제 책이나 교재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장식 제거는 필요 없는 기능이다. 장식 제거가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라? 필요하게 새롭게 장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코드이고요. 근데 얘는 좀 고민할 게 있어요. 고민할 게 있는데 얘를 어차피 이제 장식을 하는 거고 다양성 지원 객체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자바처럼 포인터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소멸자를.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딜리트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딜리트하면 다 딜리트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버리지에서 맨 마지막에 베버리지를 딜리트하면은 싹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모카 다 그로스까지 딜리트 했는데 실제로는 얘는 딜리트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식 대상을 장식을 막 했는데 이제 장식된 이제 얘는 필요 없어. 하지만 처음에 장식된 얘는 다르게 또 장식해서 써야 돼. 응용에 따라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얘까지 맨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애까지 딜리트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이제 C++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근데 단순하게 만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해야 되겠고, 또 얘도 막 복사 생성자 막 그런 거 빅5 만들면 또 머리가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코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이썬에서도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식 패턴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아마 실습을 하면서 더 많은 장식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OCP하는 또 하나의 색다른 방법을 하나 익혔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이런 장식 패턴을 이용한 요소들이 제법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